조선일보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재밌죠? 같은 한글로 써진 글이라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시선. 역시나 조선일보하고 한겨레입니다. 조선일보 거 먼저 보겠습니다. 당연히 뭐 내용 다 이제 보셔서 아실 테고, 첫 번째 내달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언급을 했는데, 사실관계 언급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담아서 전개를 했습니다. 날치기 통과시켰다. 살짝 논란이 있습니다. 이걸 날치기라고 봐야 될까? 왜냐, 국민의힘이 그냥 다 퇴장을 해버렸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그럼 뭐 붙잡아서라도 논의를 했어야 된다는 건지, 이걸 날치기로 볼지, 이건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유공자법이 문제가 됐죠. 일단은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 될 거라는 우려를 조선일보에서 얘기했고요. 일단 명단하고 공적이 이게 다 개인정보라서 국가기록원에서 못 준다는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보훈부 차관, 뭐 국민의힘 다 단체 퇴장했죠. 민주당은 이 아랑곳하지 않은 게 날치기라는 건지, 네, 이건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민주를 내세운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민주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네,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조선일보 입장에서,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다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일부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사건이 3대 사건이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인데, 일단 동의대 사건은 부산 동의대에서 이제 시위가 벌어졌어요. 진압을 하려고 이제 전경들이 투입이 됐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진압 경찰들을 갖다가 이제 가둬버린 거예요. 가둬버리고 그 와중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전경 7명인가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참 큰 사건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 동의대 사건 때 당연히 이제 그 주도한 학생들은 살인이나 치사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겠죠. 이때 변호를 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재밌는 게 또 이제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 학생들이 사람을 죽게 한 건 잘못됐겠지만 어쨌건 살인자도 변호는 받아야 되니까, 근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에서 뭐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그랬는지, 어쨌건 이 동의대 사건이 유명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동의대 사건은 경찰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또 이제 그 과정에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격앙됐겠죠. 전경들을 납치를 해서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가뒀는데 거기 불이 나가지고 돌아가신 경우죠. 난민전 사건, 이거는 79년도 사건입니다. 이 난민전 사건에 이 무장강도 짓을 한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입니다. 군포가 지었군데, 이 난민전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뭐 남조선 민족 해방 전선이라는 단체가 있었나 봐요, 이때. 근데 이 난민전 사건은 상당히 진짜 정말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양쪽에서 입장차가 다릅니다. 이게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는 정말 그 반국가 단체다, 간첩 단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79년도 이제 박정희 정권의 말기였잖아요. 이때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 봐야 된다. 이 성격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이 난민전 사건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체포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사형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감옥도 많이 가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어요. 고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진술을 갖다가 증거로 채택을 하면 안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무단강도 짓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하경이 그 주동자였는데, 해성대라는 무슨 이제 전위대 조직을 만들어서 당시 재벌들 다 털었어요. 최원석 동아건설 회장 집도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경비원을 칼로 찔러서 다치게 했고, 좀 그런 논란이 좀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이재호 씨라고 아시죠?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에요. 이재호 아시죠? 지금 국민의힘 고문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이재호 씨가 이 난민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호 씨도 완전히 좌파에 있다가 전향을 한 사람이죠. 난민전 사건. 예. 근데 한 가지만 좀 재밌게, 이게 여담인데 이런 거 너무 길면 안 되는데, 난민전 사건 같은 경우가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을 가져온 사건이라고 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난민전 사건을 누가 잡았냐면 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을 적발하고 검거한 게 그 유명한 고문기술자 이근한이에요. 경찰에서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 당시에 간첩 잡는 건 중앙정보부가 해야 될 일인데 정보부가 이걸 놓쳤고 경찰에서 잡아버린 거죠.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차지철 경호실장하고 서로 안 그래도 왼수지간이었는데 차지철이 이제 이 사건을 핑계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김재규 뒷담화를 깐 거죠. 중정이 지금 간첩도 제대로 못 잡고 있고 경찰이 그걸 잡았다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김재규 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눈밖에 났다는 얘기도 있고 결국은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11.6이 일어났고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맞고 숨졌죠. 아무튼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분명히 말씀드린 이 난민전 사건은 이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한 측도 있지만 아니다. 이거는 북한하고 연계된 쉽게 해서 국가 전복 세력이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 점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그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옛날 베스트셀러죠. 이 책을 쓴 홍세아 씨도 이 사건에 연루됐는데 당시 파리에 있어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20년간 망명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택시기사 하면서 쓴 책이 이제 그 유명한 책이죠. 아무튼 그 다음에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네. 이때 이제 프락지가 뭐냐면은 혹시 이제 저 젊은 두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경찰에서 학생 운동을 감시하고 이제 동태를 파가기 위해서 사복을 입고 경찰이 아닌 것처럼 들어가서 쉽게 해서 이제 간첩을 한 거죠. 어떤 그 내부 돌아가는 것 갖다 파가고 이 프락지를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당연히 학생 운동하는 측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이때 실제 정말 죄 없는 멀쩡한 사람들 프락지를 몰아가지고 가두고 두드려 팼습니다. 이게 서울대 민간인 고문을 하고 참. 근데 이 민간인 고문 사건에서 이때 84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때 감옥을 간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유시민 씨예요. 유시민 전 장관이죠. 국회의원도 했고. 이때 유시민은 사실 이 민간인 고문에 가담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복학생협의회 회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사건에 직접 가담은 안 했고 오히려 이 정작 민간인들 고문하고 두드려 팬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는데 유시민 씨는 앰뷸런스 부르고 뒷수습을 하려고 했죠. 근데 현장에 있다가 그냥 잡힌 거예요. 근데 감옥 생활을 1년 6개월 했는데 이때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이유서를 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엄청난 명문장이라고 뭐 칭송이 자자한 본인이 직접 쓴 거예요. 14시간 동안 100페이지 글을 갖다 퇴고 한 번도 안 하고 한 큐에 다 썼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잘 썼는지 글을 이때 당시에 담당 판사들이랑 법조인들 검사들이 돌려봤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쉽게 나옵니다. 정작 유시민 본인은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좀 창피한 글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아무튼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왜 조선일보에서 언급을 했냐면요. 이건 사실 민주화 운동으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논란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에요. 난민전 사건도 그렇고 동일대 사건도 과연 이걸 민주화 운동으로 볼 것인가. 이 경찰들을 갖다가 젊은 정경들 또래 정경들을 갖다가 가둬가지고 그 화재가 일어나서 결국 그 화재로 돌아가셨는데 이 화재를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건지 우연히 난 건지 아직도 이거 결론이 안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고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이거 잘한 짓 아니죠. 죄 없는 사람들 프락지로 몰아가지고 가두고 폭행을 했으면 자 조선일보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까지 심사 대상이 될 거 아니냐 이 사람들까지 유공자 되면 어떻게 라는 건데 뒤에 볼 한겨레 사설에서는 이거는 논의 과정에서 거를 수 있다는 이제 반박이 나오고 있죠. 자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뭐가 민주화 공적인지 하지만 기록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로 거부했다. 유공조가 누군지도 모른 채 법안을 처리한 경우가 있나 이거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반박입니다. 그 다음에서 어제 우리가 봤었죠. 6.25 전쟁 참전수당 월 39만 원. 그런데 이미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받은 돈이 뭐 이렇게 천문학적인데 또 이렇게 되면은 가족까지 각종 지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를 우려를 얘기했죠. 근데 역시 한겨레 사설에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것도 역시 논의된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한 발 그 반박을 예측한 것처럼 자 일단 제정되고 나면 나중에 또 개정 작업을 통해 가지고 특혜 조항을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죠. 또 본회의 직회부 같은 꼼수 편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게 어떤 법안이든지 그 상임위를 거친 다음에는 법사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처리를 안 하면은 그냥 그 소관 상임위 애초에 1차 심사를 했던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법사위에서
60일이라고 그러더라. 60일 동안 처리를 안 하고 민기적거리고 있으면은 원래 심의했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 최저기원 5분의 3 60%가 찬성을 하면은 본회의로 바로 갈 수가 있고 민주당이 이걸 여러 번 썼어요. 그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간호사법도 그렇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들은 다 법사위를 안 거치고 본회의 직회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법사위가 지금 국민의힘이 위원장이에요. 김도우 의원이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원래는 120일이었는데 이것도 60일로 단축을 했어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양보를 하면서 민주당이 그 예측을 했는지 60일을 단축을 시켰어요. 60일 동안 법사위 처리를 안 하면 본회의 바로 넘기고 어쨌건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 되면 그냥 다 통과가 되는 거죠. 계속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뒤에 나와 있죠. 대북 일부러 이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가지고 지지층에 생색내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씌우려는 계산이다. 이제 이건 조선일보의 시각입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이거는 맞습니다. 동일의 사건, 난민전 사건, 이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이걸 과연 민주화 운동으로 볼 것인지 솔직히 물음표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난민전 사건 때도 그래서 이하경 의원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 게 자기가 무슨 홍길동인 것처럼 뭐 인격적인 것처럼 재벌집을 털었어요. 근데 죄 없는 경비원을 그 흉기로 찔러가지고 다치게 해서 감옥 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복권돼가지고 이제 정치인까지 됐는데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겨레는 정반대 시선에서 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두 이름을 갖다 타이틀에 달았어요. 왜냐하면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이 두 사람은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던 거는 박종철 당시 서울대생이었죠. 물고문 치안본부에서 그 물고문 당해서 숨졌고요. 이한열 최루탄 직격탄 맞고 돌아갔죠. 이 두 사람이 다 영화화도 됐고요. 1987이라는 영화에서 영화도 됐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저 민주화 투사의 상징, 운동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태클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설득력 있게 첫 번째 단락에서 사실관계를 언급을 했죠. 일단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를 했다. 이런 내용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여당을 비난했죠. 근데 여당이 그러니까 정반대 시각인 거예요.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날치겠다고 보는 거고 한겨레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니네가 나갔잖아, 박차고 나갔잖아, 표기를 불참했잖아 이런 거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보훈부 장관 박민식 장관도 당연히 비난하고 나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겨레가 이제 뭐랄까 논거랄까 이제 근거를 들었죠. 추가 논의 가능하다. 나중에 전체회의도 있고 법사에서 추가 논의 가능한데 이념적 낙인 찍기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죠. 4.19하고 5.18까지는 이미 이제 다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데 그 5.18 이후의 민주화운동 과정에 대한 거는 지금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박종철, 이한열 같은 경우도 민주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건 형평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당위성을 언급을 했고 이제 저는 솔직히 설득력은 저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설득력은 한겨레가 약간 위라고 보는 게 예측되는 비판에 대한 반박을 실었다는 거예요. 네.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에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갖다가 네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죠. 대단한 것 아니다. 뭐 그냥 이 정도다. 그리고 뭐 2021년 당시에는 뭐 교육, 치원, 뭐 대출 지원까지 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제외됐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여지도 없고 다수가 다 50대 이상이라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고 뭐 어쩌고 예. 어차피 나중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정되기 때문에 다 걸러진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앞에서 봤던 난민전 사건이나 동일 사건 같은 경우는 심사 절차를 통해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이런 입장으로서 예측되는 비판에 대해서 이제 재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이제 이 법은 꼭 있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예. 그래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반대의 시선이 있다는 게 재밌어가지고 좀 골라봤습니다.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어느 게 옳다는 말 못하겠어요. 예. 이거는 정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